혹시 치과에서 치료받다 피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입안에 스르르 번지는 그 짭짤함, 바로 우리 몸속을 흐르는 전해질의 신호입니다. 이상하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데 병원에서는 링거로 소금물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과 농도가 다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차이 하나로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푹 자게 되는지, 다리에 쥐가 줄고 오후에 축 처짐이 가벼워지는지,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할 겁니다. 시작부터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은 더 짜게 드세요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농도, 방법, 타이밍을 바꾸자입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잠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간단한 밤 습관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돕고 싶은 자녀분들, 종이에 오늘 배운 것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3줄이면 됩니다. 아침엔 이렇게, 낮엔 이렇게, 밤엔 이렇게. 단 3줄이 내일 아침에 얼굴 붓기, 오늘 밤에 화장실 횟수, 다음 주의 기운을 바꿀 수 있어요. 작년 가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10년 넘게 소금은 최대한 줄이고 물은 많이 마시고 국물은 남기는 식사를 해오셨어요. TV에서 보던 건강 상식 그대로였죠. 어느 날부터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꺼지고 밤엔 2-3번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덜 먹는 게 답은 아니구나. 우리 몸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그 전기를 만드는 기본이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라는 것. 결국 문제는 양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입니다. 그 후로 생활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에 아주 약한 농도로 전해질을 시작하고, 낮에는 담백한 국물과 단백질을 곁들이고, 밤에는 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간식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 이 3가지뿐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밤사이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붓기가 빠지며 오후 체력 바닥 현상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죠. 지금부터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따라 하시기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혈압이 평소 160에서 18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신부전신장 질환 심한 부종이 있으신 분, 투석 중이신 분, 이뇨제 복용 중이신 분은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스스로 무리해서 바꾸지 마세요. 그 외에 대다수의 어르신들에겐 이 루틴이 부담 없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천천히 내 몸 반응을 확인하면서입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온도는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한 온기, 너무 뜨겁지 않게. 여기에 소금을 아주 소량, 혀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넣고 30초간 저어 충분히 녹입니다. 그리고 5번 정도 나눠서 천천히 마십니다. 이걸 벌컥벌컥 들이키면 위가 놀라고 물만 지나가 버립니다. 목적은 몸에 전해질이 들어왔어. 이제 시동을 걸자라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 식사로 이미 김치 국물이나 된장국을 드신 날이라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과일과 샐러드만 드셨거나 커피를 먼저 마시려 한다면 커피 전에 이 과정을 넣어주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전해질을 더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이 한 잔만 바꿔도 낯선 갈증이 줄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짜지 않게, 느리게, 규칙적으로입니다. 낮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 식사는 흰쌀과 채소 중심일 때 칼륨이 상대적으로 많고 나트륨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아예 끊어버리면 전해질 균형이 더 흐트러지기도 해요. 낮에는 담백한 국물, 예를 들어 염도가 세지 않은 된장국, 물김치나 동치미 같은 발효 국물을 작은 그릇으로 곁들이고 단백질을 꼭 챙겨주세요. 달걀, 생선, 살코기, 두부, 한 줌의 콩도 충분히 좋습니다. 근육이 줄면 밤에 더 자주 깨고 오후 피로가 심해집니다. 근육은 낮에 만들어지고 밤에 회복되기 때문에 낮에 단백질과 적당한 전해질을 함께 공급하면 밤에 수면도 좋아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외식에서는 국물 간이 센 경우가 많으니 숟가락 2-3번 정도로 간만 보고
집에서는 싱겁지만 밍밍하지 않게 담백한 맛을 살려보세요. 포인트는 전해질을 끊지 말고 과하지 않게 연결한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밤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분의 수면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스낵 하나면 충분합니다.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 따뜻하게 익힌 바나나를 소량 드셔보세요.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불로 3분에서 5분 말랑해질 때까지만 익히면 됩니다. 바나나는 차가울 때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따뜻하게 익히면 소화가 편해지고 밤에 과도한 자극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호두 2-3알을 곁들이면 포만이 과하지 않게 유지되며 계피한 꼬집은 향과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바나나가 체질상 맞지 않는 분은 따뜻한 무가당 우유 1잔 혹은 대추 1알 정도의 가벼운 대체로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과 잠자기 직전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가 마무리될 시간을 주어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개 또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본인 혈당 반응을 확인하며 조절하세요. 이제 하루가 그려지시죠? 아침에 전해질 시동을 걸고 낮에 담백한 국물과 단백질로 균형을 잡고 밤에는 위를 편안하게 하며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간식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고리처럼 이어지면 밤사이 화장실에 자주 가던 패턴이 완만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꼭 권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얼굴 붓기가 줄었는지 거울로 확인해 보세요. 어젯밤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적어두세요. 종아리 당김이 줄었는지도 체크합니다. 일주일째에는 오후에 피로감이 덜한지, 손발이 따뜻한지, 속 불편함이 줄었는지 살펴보세요. 4주째에는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고 큰 체중 변화 없이 안정감을 느끼는지, 전반적인 활력이 올라갔는지 기록하세요. 변화가 하나라도 보이면 루틴을 유지하시고 반대로 심한 두통, 가슴 통증, 부종 악화, 혈압 급상승 같은 이상 신호가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미리 드릴게요. 아침에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죠? 처음에는 혀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목적은 맛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정제염과 천일염 중 뭘 써야 하죠? 집에 있는 소금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소금이든 과하지 않게 충분히 녹여서 따뜻한 물에 천천히. 밤에도 소금물을 마시면 더 좋나요? 대개는 권하지 않습니다. 밤엔 염분 보충이 오히려 갈증과 각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균형을 맞추고 밤에는 편안함 쪽으로 무게를 두세요. 국물을 아예 많이 마시면 더 빠르게 좋아지나요? 과유불급입니다. 외식 국물은 짠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붓고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담백한 집 국물 작은 그릇으로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꼭 동물성이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달걀, 생선, 살, 고기, 두부콩 중에서 본인에게 부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핵심은 낮에 근육 재료를 공급해 밤의 수면과 회복을 돕는 연결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짧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 오늘부터 해보실 분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미 비슷하게 하고 계신 분은 진행 중이라고 쓰고 며칠째인지 바뀐 점 한 줄만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공유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연령대도 궁금합니다.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아질수록 다음 영상의 난이도와 예시를 그에 맞춰 딱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저염이 나쁘다, 짠 게 좋다 같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약을 복용 중인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하루 활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땀을 많이 흘리는지, 과일 채소를 얼마나 드시는지에 따라 전해질 균형의 최적점이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소금 섭취량 기준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은 평균적인 가이드일 뿐 개인에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처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농도 방법 타이밍을 반복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짜지 않게,
천천히 낮에 균형을 맞추고 밤에는 편안하게. 내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이상 신호는 바로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단순한 습관의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 분들의 밤잠과 낮의 기력을 돌려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 낮에 한 그릇, 밤에 한 입. 단 3줄의 루틴으로 내일 아침의 얼굴과 오늘 밤의 수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댓글에 시작을 남기고 부엌에 따뜻한 물 한 컵부터 준비해 볼까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